형제 여기 나오냐? 네. 자,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큰 제목 1단어. 1단어 생명과학의 이해.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수단원이 생물의 특성이에요. 생명체는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생명체는 일단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형체 오늘 우리는 처음 만난 거야. 우리는 다 처음 만난 거야.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게 생명체는. 그래서 기본 단위는 세포야.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생물은 있다, 없다? 없다. 세포가 아닌 건 생명체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 얘랑 비교해봅니다. 바이러스. 그럼 세포랑 바이러스랑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내서 보기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세포는 이렇게 그 자체가 개체인에도 있고 얘네들이 조직을 이루고 기관을 이루고 이렇게 개체로 살아가는 생물들이 있다는 거. 세포가 개체인 애들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부르고 여러 세포로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생물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부른다. 다세포 생물이든 단세포 생물이든 일단 기본 단위는 세포다라는 거. 자, 단세포 생물은 뭐가 있을까? 우리 주변에서 알 수 있는 세 개. 이게 단세포 생물이야. 또 아메바라고 하는 것도 있어. 아메바. 집신벌레. 자, 얘는 단세포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데 효모라고 하는 애 있지. 술 만들 거나 뭐 빵 만들 때 사용되는 얘도 단세포 생물이야.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 그럼 다세포 생물이래. 우리 동물, 식물, 균류는 버섯, 곰팡이 이런 애들 다세포 생물. 그 다음에 원생 생물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 원생 생물 중에서 해조류. 얘네들은 다세포 생물이야. 그러니까 다세포 생물들이든 단세포 생물들이든 기본 단위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나중에 저 세포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비교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할 거고. 일단 세포가 기본 단위다라는 거. 두 번째는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하는데, 그럼 이 물질 대사가 무슨 표현이냐면 생명체 안에서 물질들이 막 변하는 과정을 물질 대사라고 부르거든. 어디서 일어난다고?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물질들이 이렇게 변하거나 또는 이렇게 변하거나 이러한 과정, 뭐 물질의 합성, 물질의 분해, 이런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물질 대사라고 부른다. 물질 대사가 가능해야 살아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안 되면 죽는 거야. 물질 대사는 반드시 얘가 관여해. 반드시 효소가. 효소는 일을 하는 일꾼이야. 얘가 이걸 해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 얘 주 구성 성분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주 구성 성분이라고 그랬어. 단백질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단백질은 다른 물질이 결합돼서 효소로 이용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너 열받으면 어떻게 돼? 너 열받으면 죽지. 열받으면 죽어. 왜 열받으면 죽어? 그래, 이 열이 처리가 되면 단백질이 변성이 돼버린다고? 그럼 변성이 돼버리면 물질 대사를 불가능하겠지? 그러면 죽어. 열받으면 죽는 거야. 쟤 때문에. 제게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일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된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야. 체온이 괜히 유지되는 게 아니었던 거지.
얘 때문이야. 얘가 고장나지 않고 물질 대사를 잘 할 수 있는 최저 온도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체온은 항상 올라가면 정상으로 내려가고 또 떨어지면 또 다시 정상으로 높여주고 항상 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열받아서 죽는 일은 잘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해됐어? 물질 대사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된다. 동화작용, 이화작용. 동화작용이란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반응이며 얘는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반응이다. 자, 저분자를 그대로 놔두면 본인들이 알아서 붙어갖고 고분자가 되지는 않거든. 반드시 외부에서 얘네들을 붙여주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유입이 돼서 얘네들을 붙여서 이렇게 고분자를 만들었던 거지. 그럼 이 에너지가 요 안에 저장이 되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하네. 그래서 얘를 흡열 반응이라고. 흡열. 그러면 자, 이화는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거거든. 그럼 이 안에 들어있었던 에너지는 화학 결합 속에 들어있었다가 분해가 되면서 더 이상 에너지를 갖출 수가 없어서 이때는 에너지가 빠져나오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발열 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발열 반응. 물질 대사는 이렇게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왠지 반드시라고 들어가면은 틀린 보기가 많지만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을 동반해. 반드시 효소로 관여해. 이건 맞는 표현이고 생명체는 반드시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그거 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 대사라고도 부르는 거야. 에너지의 출입을 동반하기 때문에 물질 대사는 에너지 대사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이해됐어? 이거의 대표 반응이 있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동화 반응의 대표 반응이고 이거랑 반대되는 반응을 세포 호흡이라고 한다. 그럼 광합성을 동화 반응, 세포 호흡을 이화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광합성의 전체 반응식을 한번 써볼 텐데 혹시 여기 나오니? 아니요. 여기. 네. 여기는 나와? 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써야 되겠다. 자, 보자. 6분자의 이산화탄소를 12분자의 물을 이용을 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물을 분해. 그럼 여기서 수소 떨어지지. 그럼 수소를 여기다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 그래서 붙이는 거야. 이렇게. 이 물질이 뭐냐? 이게 바로 포도당이야. 그러면 이 빛에너지는 포도당 속에 화학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돼서 저장돼요. 그리고 이게 분해될 때 부산물인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부산물이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를 광합성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거꾸로 되는 거.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 이게 세포 호흡이야. 하나짜리지. 자, 이산화탄소의 탄소를 만 표현해서 각각 있던 애들을 깨서 넣어서 붙였어. 이렇게 나머지 잔기는 생략. 그러면 여기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붙여갖고 이렇게 결합을 완성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유기물을 만든 거지. 이 안에 에너지가 들어있어. 이거를 분해하는 거야. 지금 이 결합들을 다 깬다라는 거거든. 그럼 그 결합에 들어있었던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세포. 이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거야. 나중에 배울 거야. 이 단원에서. 이게 열 에너지와 ATP라고 하는 에너지로 방출되는 거지. 바로 요 ATP라고 하는 것이 생명체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야 돼. 생명체들. 빛 에너지를 직접 생명 활동에 쓸 수 있는 생물은 이 세상에 없어. 포도당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직접 쓰는 애도 없어. 다 이걸로 바꿔야 돼. 전부 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건 동화, 왼쪽으로 진행되는 건 이화 반응이다. 에너지가 들어간다, 에너지가 나온다. 이거 누가 해준다? 이거 누가 해주게? 효소가 해주는 거야. 이거 누가 해주게? 그것도 효소가 해주는 거야. 즉, 저분자를 고분자랑 합성하는 거, 이거 효소가 해. 고분자를 저분자를 분해하는 거, 이것도 효소가 하는 거야, 효소가. 효소가 없으면 이런 거 할 수가 없거든. 얘는 염록체에서 일어나고, 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자, 식물은 혼자 잘 살지. 지가 만들고, 지가 분해해서 혼자 잘 살아. 근데 우리는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식물이 요거 가꿔준 요거를 먹어야지.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거를 꺼내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식물은 독립영양한다. 혼자 잘 살아. 우리는 유기물을 섭취해서 살아간다. 종속영양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러면 얘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얘는 식물만 할 수 있는 거고, 식물은 요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요거를 하는 거고. 그만큼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하는 동화를 못하니까 우리는 동화 작용을 아예 못하네. 그거는 아니고. 저기 물질 대사를 하려면 효소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효소의 주 구성 성분은 단백질.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뭐야? 리기장. 단백질을 쫙 분해하면 이게 돼. 아미노산.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야 이걸 가지고 효소로서 이용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 합성이라고 하는 동화는 해야 돼. 이거 우리 하잖아. 식물이 이거 할까 안 할까? 식물도 광합성에 효소가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식물도 이걸 하는 거야. 근데 우리만 하는 게 있지. 소화. 이거는 동물에서 나타나는 이화 반응을 대표하는 물질. 물론 식물에서도 소화시키는 몇몇 애들이 있기는 있어. 식충식물, 파리지옥, 끈끈이 죽어, 벌레잡이, 통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소화를 해. 왜 걔네들은 그럼 걔네들은 광합성을 못해? 해. 광합성을 하는데 왜 얘들은 곤충을 잡아먹지? 질소 때문이야. 단백질이라든가 핵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 탄소화합물이 뭐니? 주 구성원소가 탄소에 수소, 산소 이런 거 붙여서 만들 수 있는 고분자 물질이 탄소화합물이야. 이거 흔히 탄단지 부르잖아. 탄단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다음에 핵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탄소화합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중에 얘네들은 또 뭐도 있어야 되냐면 질소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질소 화합물이라고 불러. 식물도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고 핵산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질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는 곤충을 잡아서 필요한 질소원을 공급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적응한 거야. 걔네들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다 합니다. 이거는 그냥 주로 동물이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자, 이번에는 포도당을 붙여서 탄수화물을 만들 거야. 식물은 녹말, 우리는 글리코젠 이런 거. 지방산, 글리세롤 이런 거 합쳐서 지방. 이거 동화작용. 암모니아 2개를 붙여 요소 하나를 만들어. 이것도 동화야.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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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 에너지 다 들어가는 거야. 흡열 반응. 이거는 이화. 에너지 방출, 발열 반응 들어가는 거지. 이해됐냐? 다 효소가 다 효소가. 물질 대사니까.
그러니까 생명체 안에서 물질들이 변하는 과정에는 전부 다 효소가 관여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도 구분을 해야 된다. 저분자 보분자라고 하는 단어 말고 얘들이 누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느냐를 통해서 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얘네들 화학 반응식을 쓸 때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갖고 왼쪽에는 뭘 쓰고 오른쪽에는 뭘 쓰니, 화학 반응식의 왼쪽에다가 쓰는 거 반응물이라고 하는 걸 적는 거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생성물을 적는 거야. 자, 그럼 광합성의 반응물이 뭐야? 요거. 오케이? 이게 생성물이고. 그럼 세포호흡의 반응물은 이거. 이게 생성물이 되는 거지. 오케이? 누가 에너지가 많을까? 얘가 에너지가 많지. 왜? 이게 이렇게 하고 쏙 들어가서 결합을 형성했기 때문에. 누가 에너지가 많을까? 얘가 에너지가 많다.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 준위값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변했대 가, 나, 무슨 반응? 동화. 왜? 반응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유입이 되어서 얘가 에너지를 많이 갖게 된 거지. 그래서 얘는 동화작용.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뀔 때 에너지 준위값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반응에서는 에너지를 방출. 그래서 얘는 이화작용이라고 부른다. 다음, 가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동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싹 다 골라줘야 되는 거고, 많은 이화작용에 대한 내용들을 다 골라주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동화, 이화 이러한 개념은 물질 배사,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효소가 관여하고 반드시 에너지 주입을 동반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4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나와 있는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 거기 동그라미 1번 물질대사 과정에는 효소가 관여하며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된다, 에너지 주입을 동반한다. 그래서 왼쪽이 동화, 오른쪽이 이화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다. 됐지? 응. 필요한 거 있으면 필기를 해야 되는데 찍을래? 안 찍어도 될까? 찍어. 나중에 또 보라고. 자주 들여다봐야 돼. 매일매일 공부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매일 뭐 10분, 20분 정도는 그래도 생물책을 듣다 보면은 눈에 많이 익어. 자주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명체는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거. 자, 자극이 오면 무조건 반응을 보인다고. 빛이라고 하는 자극이 왔을 때 동물들은 동공 반사를 통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면서 산다. 식물은 빛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까? 창가에 모아둔 화분이 시간이 지나면 창가 쪽으로 이렇게 줄기가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자라는 반응이 일어나. 식물이 구부러지는 현상을 굴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극원이 빛이기 때문에 불광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극원을 집어넣어주는 거고,
자극 쪽으로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양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식물도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보이는 거야. 빛에 대해서 자극을 보이는 거야. 반응이. 이해됐어? 그리고 거기 예시 하나 나온 거 있지. 미모사의 잎을 건드리면 촥 하고 접혀. 움츠러들어. 이거는 건드려 접촉 자극에 의한 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쫙 펼쳐져 있었던 애한테 토크는 축 이렇게 돼버려.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보인다.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보인다.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보인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명체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성. 이거 조절이 안 되면 우리는 죽어. 아까 제 효소. 체온이 유지되어야 된다. 혈당량이 유지되어야 한다. 산투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야. 물론 pH도 유지되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자, 체온은 효소 때문에 그렇다 쳐. 그럼 혈당량 조절은 밥 먹으면 혈당량이 올라가잖아. 그걸 정상으로 낮춰주지 않으면 혈액의 농도가 올라가. 조직액이 농도가 높은 혈액 쪽으로 들어와. 그럼 혈액량이 늘어나. 심장이 더 세게 밀어야 혈액을 내보내. 그럼 혈관은 심장이 전에 밀었던 힘에 버티고 있었는데 혈액량이 증가해갖고 심장이 더 세게 밀 때 혈관벽에 손상을 받아갖고 터져버리면 죽는 거지 뭐. 산투압 조절, 우리 몸속에 있는 액체들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자, 적혈구가 있어. 혈액이 있어. 적혈구가 농도가 높아. 혈액이 농도가 낮아. 그럼 혈액의 혈장 성분이 적혈관으로 막 들어와. 그럼 적혈구는 점점 부풀다가 터져버려. 그럼 산소 운반 못하잖아. 죽네. 이거 조절하는데도 죽고, 이거 조절하는데도 죽고, 이거 조절하는데도 죽어. 그래서 이건 누가 조절해 주는 거냐면 간내의 아래쪽 부분을 시상하부라고 부르거든. 여기서 알아서 해주는 거야. 여기서 알아서.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것들은. 우리는 그냥 대뇌가 시키는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저런 건 제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물질에서 명령 안 내려도 돼. 알아서 쟤들이 다 해주거든, 효소들이. 그래서 이러한 특징은 누구만? 생명체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더우면 물을 마시거나 밥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나 혈당량을 떨어뜨려 주거나 너무 추운 데가 있으면 빼앗기는 열을 줄이고 만들어내는 열을 늘려서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 이게 바로 항상성, 생명체만이 갖고 있는 특징.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발생 생장을 한다? 자, 발생 과정. 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났어 수정이 되어서 수정란 한 개가 형성이 되었고 얘가 2세포기, 4세포기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수정란 한 개가 개체의 모습으로 바뀔 때까지 이 전 과정을 발생 과정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발생 과정이 어디서 다 끝났니? 엄마 뱃속에서 다 끝났잖아?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출생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무럭무럭 자라고 있지. 지금도 자라냐? 지금도 커? 아마 클걸? 응? 나는 안 자라. 이거를 생장이라고 한다. 생장. 몸집이 점점 커지는 거구나. 그래. 근데 무생물 중에서 커지는 것도 있는데 그것들은 석회동물의 천장에서 점점 커지는 거. 세 글자. 종유석. 아래쪽에서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 두 글자. 석순. 둘이 만나면 뭐가 되니? 둘이 만나면 석주. 돌기둥이 내려가잖아. 그렇대. 어쨌거나 얘네들도 커져? 우리도 커져? 같지? 다르지. 우리가 커지는 건
뭐야? 세포가 기본 단위인 세포가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가 늘어나서 커지는 거지. 얘들이 커지는 거는 물질의 양이 증가하는 거지. 물 분자가 계속 달라붙었고 점점 커지는 거고, 탄산칼슘이 계속 달라붙어서 점점 커지는 거고, 그냥 물질의 양이 늘어나는 거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하는 거,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생명체에서 커지는 현상인 생장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 비교해야 돼. 죽순 대 석순. 석순은 이거고 죽순은 이거. 이런 식으로. 누구냐? 나비지. 나비의 발생 과정은 어떻게 되냐? 알, 애벌레, 번데기, 개체. 이게 발생 과정. 개구리는 어떠니? 알, 올챙이. 그러다가 다리 막 나오고 꼬리 없어지고 그래서 개구리가 되지. 그러니까 생명체들은 이렇게 전부 다 발생 과정을 거치지. 이게 아니지. 모든 생물들이 다 발생 과정, 생장 과정을 거쳐? 모든 생물이? 아니야. 아메바. 야, 얘는 뭐 이렇게 막 발생 과정을 거쳐갖고 개체가 돼? 아니잖아. 집신벌레. 아니지. 이런 것들은 다 누구야? 다세포 생물이야. 다세포 생물의 경우를 얘기해 주는 게 발생과 생장을 한다는 특징이고, 단세포 생물은 발생과 생장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지. 이래서 그 정도로 체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발생과 생장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을 한다. 다섯 번째, 생식과 유전. 이거 필기할 거야? 안 해도 되지? 안 찍어도 돼? 안 찍어도 돼? 좋아. 자, 이 영상은 나중에 또 올려줄 거야. 5번. 생식과 유전을 한다. 자,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남긴다라는 거고, 그 자손이 부모를 닮는다는 게 유전 현상이다라는 거. 자손을 남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어떤 애들은 무성 생식을 통해서 자손을 남기고, 어떤 애들은 유성 생식을 통해서 자손을 남기는데, 둘의 차이점은 얘들은 생식세포를 만들지는 않아. 근데 얘들은 생식세포를 만들어. 그래서 그 생식세포가 둘이 만나게 되어서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정이라고 하는 생식 방법이 바로 유성생식인 거고, 생식세포를 만들지 않고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 쪼개지는 거야. 이분법. 이 분열법이 되는 분열법. 그 다음에 출합법, 포장법, 영양생식법,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여기서 무성생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개체와 유성생식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개체는 차이가 있을까? 아니면 차이가 없을까? 이분법, 대장균 쪼개져? 그럼 두 마리가 되는 거야. 또 쪼개져? 그럼 두 마리가 네 마리가 되는 거야. 네 마리의 대장균들은 개개인의 개체이지만 뭐가 같냐? 유전자가 같아요. 이게 무슨 분열이냐? 이게 체세포 분열이야.
체세포 분열은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이 될 때 유전 물질을 똑같이 나눠 갖는 세포를 만드는 게 체세포 분열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체세포 분열 한 번 딱 하면 두 마리가 되는데 얘네들이 똑같아요. 얘네가 또 체세포 분열 또 한 번 하고 얘도 체세포 분열 또 한 번 하면 또 두 마리, 네 마리가 다 유전자가 똑같은 애들인 거야. 이해됐어? 수정이라고 하는 방법. 아빠가 정자를 만들고 엄마가 난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둘이 수정이 됐어. 그래서 첫째가 태어났고 아빠가 또 만들고 엄마도 또 만들어갖고 또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됐어. 그래서 둘째가 태어났고 아빠가 또 만들었어. 엄마가 또 만들었어. 그래서 둘이 만나서 셋째가 태어났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태어난 이 개체들은 유전자가 어때? 달라. 개체들의 유전자가 달라. 다른 개체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유전자가 다른 개체들. 이건 유전자가 똑같은 개체를 만들어내는 거야.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야. if 불리한 환경이라면, 자, 둘 다 살아가는 환경이 이제 불리하게 변했어. 그럼 불리하니까 얘가 적응을 못했다면 유전자가 똑같은 얘도 유전자가 똑같은 얘도 적응력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불리한 환경에서 자손들의 생존율이 떨어지는 방법이야. 이 방법은. 근데 이 방법은 불리해? 그럼 뭐 불리해. 그래 불리해. 그럴 수 있어. 근데 다양한 애들을 만들어 놓으면 개 중에는 불리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개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쪽이 불리한 환경에서 개체들의 생존율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인 거야. 유성생식. 그래서 다수의 생물들이 유성생식 방법으로 전환하게 된 거야. 이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야.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야.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포 분열 방법을 터득하게 된 거야. 옛날에는 이렇게 감수 분열을 통해서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 분열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옛날에는 이런 방법밖에 없었어. 체세포 분열 방법밖에. 근데 저런 방식이 어떻게 터득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개체들의 유전자가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환경에서 훨씬 더 좋다라는 거야. 그럼 그 방법이 좋다고? 그럼 그 방법으로 바꾸는 애들도 존재했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 방법이 좋아라고 하는 애들은 아직까지도 이분법, 추락법으로 개체를 만들면서 살아가잖아. 누가 좋고 나쁜 건 없지만 이 방법이 조금 더 진화될 거다라고 표현을 해. 그렇다고 무성생식 방법이 나쁜 건 아니잖아. 어떻게 쟤네들은 진화를 하게 되냐면 얘들은 자 내장균은 요게 20분마다 한 번씩 야 우리는 개체가 태어나려면 10달 걸리잖아. 근데 얘들은 20분마다 한 번씩 20분마다 한 번씩 20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다량을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이쪽은 다양하지만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름 이쪽은 더욱더 다양하게 이쪽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각각의 진화 패턴에 조금 차이는 있는 거지. 그 생명체들만이 자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아빠가 정상이야. 엄마는 생명이다. 첫째 아들 생명으로 태어나. 둘째 아들 얘도 생명으로 태어나. 셋째 딸은 아빠가 이거 정상을 물려주거든. 엄마한테 이걸 받아도 요게 표현되기 때문에 얘는 정상이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아빠의 정상 형질을 자손에게 물려줬지 엄마의 생명 형질을 자손에게 물려줬지. 그래서 자식들은 엄마 아빠를 닮지. 그게 유전 현상이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으로 자손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자손들은 부모를 닮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걸 유전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또 5번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고. 자, 6번째.
적응과 진화를 한다. 뭘 그린 거니? 선인장 맞아. 선인장의 잎이 다 뭘로 바뀌었어? 가시로 바뀌었어. 왜? 친구는 잎을 갖고 있어야 되는 쟤는 잎이 없어. 가시야. 얘들이 사막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살지. 사막은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어. 햇빛도 강해, 온도도 높아, 습도는 낮아, 바람은 잘 불어. 얘들이 잎을 갖고 있었다가는 증산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수분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말라 죽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가시로 바꾸게 되었다. 몸의 형태를 바꿨지. 그게 적응이야. 자, 여기서 광합성을 했었거든. 잎에서 광합성을 하잖아. 근데 가시에서 광합성을 하지는 않고 여기 줄기 부분에서 광합성을 대신 하는 거야. 여기서 하는 거야. 녹색 부분인 줄기에서. 자, 광합성을 하려면 포도당을 만들려면 이산화탄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있잖아. 자, 얘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갖고 오려면은 기공이 있어야 돼. 기공이 줄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선인장은 기공을 낮에 열까 밤에 열까? 얘를 갖고 들어오려면 기공을 열어야 되는데 낮에 열어 밤에 열어? 그래 밤이야. 야 이거 낮에 열었다가는 이거를 바꿀 이유가 없었던 거지. 바꾸는 의미가 없잖아. 낮에 기공을 연다고? 큰일 나. 낮에는 닫아. 밤에 열어. 그래서 밤에 이산화탄소를 갖고 들어와서 저장을 해놔. 그리고 낮에 닫아. 수분 증발을 막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비대에너지를 흡수해서 거기서 저장된 걸 꺼내서 광합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좀 독특한 애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이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게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적응이란 말이야. 이거 못 맞추더라고. 북극에 사는 여우야. 얘는 사막에 사는 여우야. 아니 얘는 이렇게 귀가 작아. 사막사는 귀가 엄청나게 크잖아. 얘 몸집은 또 커요. 사막 여우는 몸집이 굉장히 작아. 아니 똑같은 여우인데 왜 이렇게 생김새가 다르게 생겼을까? 그것은 얘네들이 사는 동네가 다르지. 얘들은 추운 데 살아. 그럼 추운 데 살 때 귀를 얘처럼 크게 만들면 열을 많이 빼앗기니까 죽어. 그래서 열 방출량을 줄이려고. 그 몸집을 크게 하는 건 열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열 발생량을 늘리려고. 그래서 추운 데 사는 동물일수록 우리 몸의 끝부분들, 말단 부분들은 자꾸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 덩치는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게 그게 바로 그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의 형태를 바꾼 적응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사막에 사는 애는 덥잖아, 그지? 그럼 귀를 크게 만들어야 열 방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고, 몸집을 작게 만들어야 열 발생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더운 데서 살기 위해서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꾼 거지. 이런 것들을 적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몸의 형태만 바뀐 걸 적응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 개구리, 뱀, 얘네들은 추운 겨울이 되면은 잠을 자. 너 겨울잠 자냐? 겨울잠 안 자지? 여기서 겨울잠이라는 얘기는 한 2-3개월 동안 그냥 잠만 자는 걸 겨울잠이라고 해. 얘네들은 왜 겨울잠을 자? 우리는 겨울잠을 안 자는데. 추운 겨울에 잠을 자야 얘네들이 살아.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체온이 기온에 따라 변해. 기온이 점점 올라가잖아. 그럼 얘네들의 체온도 올라가.
올라간다고? 아 올라가. 체온이 떨어지면 기온이 낮아지면 체온이 떨어지고 얘들은 체온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야. 우리는 체온 조절이 되지. 그래. 더우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땀 흘리려 정상으로 내려주고, 그다음에 추우면 내려갔다가 다시 또 정상으로 올려주지. 그래서 우리 같은 애들을 정온동물이라고 하는 거고, 또는 뭐 항온동물이라고도 표현을 해. 체온 조절이 안 되는 애들, 얘네들을 변온동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변온동물은 추운 겨울이 되면 체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자는 거야. 이런 것들은 생활 습성이 변하는 거지. 얘 누구게? 응? 얘 누구야? 곰이야, 곰. 곰은 얘 겨울잠 자거든. 저 지금 왜 겨울에 자? 먹이가 없어. 얘는 알아. 겨울에 돌아다니봤자 먹이 구하기도 힘드니까 따뜻한 봄이 될 때까지 자자는 거지. 그래서 얘는 먹이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체온 조절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형태, 생활 습성 이런 거 바꾸는 거, 그걸 적응이라고 하지. 졸려. 졸립지? 야, 내 목소리가 좀 졸려. 그치? 졸려. 밥 먹고 왔냐? 안 먹고 왔어? 먹었어? 밥 먹으면 왜 졸려? 밥 먹으면 왜 졸려? 우리 몸의 보교감 신경이 활발하게 작용을 해. 몸을 편안한 상태로 바꿔주거든. 진화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즉 적응이 오래 지속이 되면 새로운 종으로 분화한다라는 개념이 진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그린 건지 아냐? 지도 못 보겠어? 미국 에콰도르 태평양 쪽으로 수백 킬로 떨어진 지역에 여러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장소가 있어. 그 장소가 갈라파고스 분도,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불러. 여기가 왜 생물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냐면, 이 대륙 쪽에 살고 있는 생물들과 다른 형태를 띠거나 다른 생활 습성을 갖는 애들이 이 섬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물이 변화해온 과정, 그런 진화를 설명할 때 아주 잘 나와. 갈라파고스 분도. 이 남미 대륙에 살고 있는 새가 있는데 핀치새야. 근데 각 섬에도 핀치새랑 같은 애들이 살고 있는데 부리 모양이 달라. 어떤 애는 크고, 어떤 애는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막 구부러져 있고, 왜 섬마다 새들의 부리 모양이 달라지게 된 것일까라고 다윈이 궁금해갖고 자료를 쭉 수집해갖고 책상에 쫙 펼쳐놓고 내린 결론, 먹이가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먹이가 달랐기 때문에. 이거는 크고 단단한 나무 열매밖에 없어. 여기는 선인장의 즙,
밖에 먹을 게 없어. 여기는 나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곤충밖에 잡아먹을 게 없어. 그러면 이런 본토에 살고 있는 새가 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일로 가서 이거 먹으려고 부리를 크게 하고 또 어떤 애들은 일로 가갖고 이거 먹으려고 뾰족하게 하고 얘는 이쪽으로 가서 이거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뾰족하게 부리 모양을 꺾게 만들었다. 그게 아니야. 얘가 이렇게 바뀌고 또 어떤 애가 이렇게 바뀌고 어떤 애가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얘들이 자식을 낳은 거야. 근데 이 섬에서 태어나는 자식 중에서 부리가 크게 태어난 자식이 있었던 거지. 그럼 얘는 이 크고 단단한 열매를 먹기에 알맞잖아. 그 큰 부리로 태어난 애들이 선택받은 거야. 그러니까 살아남게 된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엄마 아빠를 닮게 태어난 애들은 이거 못 먹으니까 뭐 도태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섬에는 살아남았어? 그럼 살아남은 애들끼리 자식을 낳겠지.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자손에게 물려주니까 이 섬에는 큰 부리 핀치새만 남게 된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요거 가시 안 찔리고 먹으려고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게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렇게 좀 뾰족한 놈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선택을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새들의 부리 모양이 달라진 게 하루아침에 달라진 게 아니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각 섬마다 사는 핀치 새들의 부리 모양이 달라. 문제가 얘가 이 섬으로 놀러 가지 않아. 이런 애도 이 섬으로 놀러 가지 않아. 왜 놀러 가지 않을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리 모양으로는 그 섬에 가서 먹을 게 없거든. 안 가. 갈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각 섬마다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거야. 이게 지리적 격리가 일어났다는 표현을 쓰고 오랜 세월 지나니까 얘네들이 이제 서로 못 알아봐. 교배가 안 돼. 그래서 하나의 조상 핀치새로부터 7, 8종류의 다양한 핀치로 분화가 되었대. 그러면 없었던 애가 생긴 거잖아. 그거는 진화가 일어났다라고까지 설명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거 두 개를 따로따로 이건 적응이고 이건 진화야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어. 그냥 같이 저거는 같이 뭉뚱그려서 생각해도 되는 거야. 살충제를 하도 많이 뿌려갖고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모기가 생겼대. 그럼 그건 진화가 일어난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6개의 생명 현상의 특성이 나오고 요거를 이렇게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거 두 가지하고 나머지하고 이쪽 두 가지는 종족 유지를 위한 생명 현상의 특성이고 이쪽은 개체 유지를 위한 생명 현상의 특성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지어 볼 수도 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보기에 쭉 내용을 줘. 그럼 이게 어떤 생명 현상의 특성인지를 알아야 그와 관련된 생명 현상의 특성으로 올바른 것을 아래 보기에서 찾는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건 저기 세포하고 바이러스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물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쭉 다 정리를 했으니까 지금은 문제를 너무 많이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용 정리를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 그리고 나서 점점 문제들을 선생님이 많이 줄 거니까 준 거 또 한 주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이렇게 해서 풀면은 내신은 잘 나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물의 특성까지 정리를 했고 잠깐 쉬자.